네, 연합 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나와 계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주식시장이 처음에 잘 가다가 한 2%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떨어졌는데 그 채용 공고 관련돼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내용까지 좀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11월 FOMC가 1일차 개막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내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금융시장 모두 관망 모드에 일단은 접어들면서 주가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24%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중 가장 작은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41%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89%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FOMC 결과를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우선 내일은 예상대로 75bp 자이언트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연준은 아마도 내일 고강도 긴축을 계속해 갈 것이라는 것을 의지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투심을 조금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FOMC 대기 모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우선 채권 금리 같은 경우 10년물 금리가 전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 수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미 10년물 채권 금리 4.04% 부근에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장중 4%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합 수준에서 FOMC의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미 달러화 지수가 111.5선에서 등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는 오늘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서 12월물 WTI가 전장 대비 2.13% 오른 배럴당 88.3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빅 이벤트 FOMC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관망세를 보인 것 같다라는 분석이시고요. 또 지표가 나오면서 그 지표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FOMC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돌입을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른 아침부터 유튜브로도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FOMC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의 의견도 또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파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이고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가 되겠죠. 이 부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11월 1일로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동시에 올해 이제 두 번 남은 FOMC 중 11월 FOMC가 오늘 개회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FOMC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현지 동부 시간 기준으로 내일 오후 2시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돌아오는 새벽 3시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우선 이번 FOMC 관전 포인트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금리 인상보다는 향후에 연준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FOMC에서 연준은 11월에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번 연속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셈이고요. 이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 연방기금금리 범위는 3.75%에서가 됩니다. 네, 이제 오후 2시에 연준이 통화정책 성명문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즉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30분께 파월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파월 기자간담회 거의 1시간 가량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장에 대한 연준의 모두 발언, FOMC의 이 경기 평가라든지 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하는 시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통상 FOMC 이제 금리 결정 직후와 그리고 파월 의장 간담회에서 나오는 이 핵심적인 멘트에 따라서 장이 변동성을 보이는 추세를 나타내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파월 기자 간담회에서 12월 그리고 내년에 이 최종 금리에 대한 발언에 시장 참가자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내용 이제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75bp, 내일 있을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유력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 87%의 참가자들이 내일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바로 한 달 후인 12월 같은 경우는 50bp 그리고 75bp 가운데서 반반 정도로 확률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FOMC의 경기 진단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내일 12월에 대한 전망치를 확실히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FMC 사실은 1년에 뭐 여러 번 하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까지 그 주목을 받는다?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한번 그 실시간 방송했는데 네. 저는 너무 놀란 게 진짜 너무 많으신 분들이 보세요. 많이들 예, 보시죠. 새벽에 네. 뭐 미국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미국 매체는 다양하고 우리 매체는 좀 작으니까 엄청난 분이 보시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진행은 그렇게 됩니다. 3시에 그냥 발표문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3시 반에 파월 의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3시에 그 발표문이 나오면 그거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읽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3시 뭐 01초부터 시장이 좀 한번 확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3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하는데 한 15명 정도 기자들이 쭉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 질문에 뭐 하나만 한 질문들도 좀 있고 하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이제 막 캐 묻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파월 의장 정도 되면은 뭐 워낙 대처를 잘 하시지만 그러다 보면 그 속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힌트가 조금 더. 네. 그러면서 이제 말 한마디에 하고 확 올랐다가 보니까 아니네. 이런 이제 그런 시장이 이제 그 연출이 되는데, 보통 이제 큰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프랍 트레이더들은 이런 거 항상 보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 보시더라고요. 시장도 네. 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죠. 저희는 2시 50분부터 열어놓고 시작합니다. 새벽 2시 예, 50분 말씀하시는 50분이에요. 거죠? 예. 네. 그리고 어저께 사실은 그 채용 공고가 강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그 채용 공고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바로 전날 지금 발표를 하니까 뭐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매파적으로 서프라이즈가 혹시 또 있을까? 뭐 시장 너네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이런 식의 강한 서프라이즈가 나올까봐 시장에 지금 겁을 먹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관련돼서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내일 FOMC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의장이 회견에서 보여주는 이 뉘앙스에 굉장한 시장의 관심사가 쏠려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고 다시 이제 긴축으로 나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도 연준조차도 이 경제 지표를 보고 이제 하나하나 판단해 나가는 상황, 즉 연준도 답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답을 알기 어려운 현재 통화 정책 여건 속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과연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뉘앙스의 강조점을 두는가, 역점을 두는가, 이런 점을 이제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매우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려운 것이겠지만요. 우선 이제 월가에서는 내일 FOMC 기자 간담회에서 혹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파월이 매파적이지 않을까, 조금 통화 긴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오늘 조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조금 오늘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 계속 연준의 피벗, 방향 전환 기대감에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좀 많이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1월 FOMC 75bp 그리고 12월부터는 50bp, 내년 초에는 25bp씩의 금리 인상을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연준의 비둘기적인 약간 피벗을 조금 어떻게 보면 김칫국을 조금 마시고 있다라는 지적이 월가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보다 12월이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월 의장이 12월에는 금리 인상 폭을 완화할 여지를 열어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사의 베이스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는 조금 이 더비시 피벗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봄에 최종 금리 범위는 5%에 육박한 수준, 4.75%에서 5%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연준은 고강도 긴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한 셈입니다. 이제 에버코어 ISI라는 이 월가 최대 자문사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11월에 75bp, 12월에 50, 그리고 2월, 3월에 25bp씩을 거의 기정사실화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어쩌면 이 방향을 이미 좀 강력하게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완화적으로 기자간담회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우리가 너무 비둘기를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조금 매파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블랙록도 비슷한 진단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 이제 75bp를 올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긴축의 속도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다소 흥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내일 다소 매파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이 금융 여건이라든지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75bp 인상을 단행하는 미세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단행될지는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또한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위험 자산의 랠리에 대해서 다소 걱정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험 자산이 너무 빠른 기간 동안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시 이제 자산은 즉 매도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지난 2주 동안 전략적인 중립, 주식 비중에서 이제 중립 수준을 택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숏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준의 피벗에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최근 데이터를 봐서는 그 어디에서도 피벗의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BNY 멜론 인베스트먼트, 이제 BNY 멜론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에 매크로 헤드 또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75bp 인상 가능성이 50%, 50bp 인상 가능성도 50%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거의 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75bp 금리 인상 또한 유력한 가능성이고 물가 상승세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의 최종 금리는 결국 4.5%에서 5%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CNBC 방송 같은 경우 연준의 내일 통화정책 성명문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에 강력한 변동성이 촉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월이 기자 간담회에서 인플레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파적인 서프라이즈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FOMC 결과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2월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뉘앙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시장이 더 많이 주목을 하고 있군요. 75bp인가 50bp인가 그 이후 흐름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 좀 의견이 있으신데요. 저희 채팅창에도 계속해서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2시 50분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또 생중계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용 시장이 여전히 그러니까 강한 걸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시작에 좋았다가 좀 꺾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채용 관련, 고용 관련 지표와 제조업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9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구인 이직 보고서는 비농업 고용 지표보다도 더 자세하게 미국 노동시장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지표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9월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던 걸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9월에 채용 공고 건수, 즉 기업들이 채용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내건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를 하면서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라는 것은 연준이 결국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요. FOMC 결과를 하루 앞두고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탄탄하게 나온 점은 투심에 조금 찬물을 끼얹은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회사 오한다의 지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강한 노동 지표는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노동 시장이 아직 건전한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은 매우 끈질긴 것으로 확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피벗은 시기상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열어봐야지 이 페드 피벗, 시장이 기대고 있었던 이 피벗이 실제인지 아니면 이 허상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의 10월 제조업 경기 관련된 지표도 두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그리고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각각 미국의 10월 제조업 PMI를 발표를 했는데요. 양 지수 모두 50.4 그리고 50.2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PMI를 보실 때는 50을 기준으로 보시면서 50보다 지수가 높으면 업황이 전체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두 지수 모두 간신히 업황 확장 국면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50.4, 50.2로 크게 높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 S&P 글로벌이 집계한 10월 PMI 같은 경우는 지난 28개월 동안, 즉 이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황 성장세 중에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공급관리협회의 PMI 또한 2020년 5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유지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내일 FOMC가 있고 그 바로 다음 날 또 그 고용 지표가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굉장히 뭐 피벗 쪽으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나쁘게 나오면 뭐 그런 걱정도 하지 않나 생각되고, 사실 채용 공고 얘기 하나 나왔는데 지금 모든 코멘트가 싹 다 바뀌었어요. 그 피벗 너무 지금 뭐 임 기자님이 전문 용어로 김칫국 마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김칫국이 아니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페드의 피벗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바닥론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과매도 구간에 있었다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벗과 과매도 이 두 가지가 중요 이유인데, 이 과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최근에 이제 증시가 반등한 여건,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간 시장이 과도하게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런 시장 의견이 또 반대쪽으로 시장 움직임을 촉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또 시장 포지션이 좀 과도하게 매도 쪽으로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집계하는 셀사이드 지표에서 이제 관련해서 좀 관련된 정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집계하는 셀사이드 지표가 현재 2017년 초 이후 최저치로 추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수준보다 낮거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거의 이제 투자자들이 항복을 하는 정도의 굉장히 투자 심리가 매도 쪽으로 쏠린 상황이다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하는데요. 심리가 좀 안 좋으면은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요. 동시에 심리가 안 좋을 대로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는 캐피큘레이션, 즉 바닥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항복을 했을 때 이제 외신에서는 throw in the towel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항복을 하고 이제 모두 이제 손에 쥐고 있는 패를 놓을 때 그제서야 시장은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을 하는 탄력을 얻는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집계하는 이 지표가 시장의 캐피큘레이션을 시사하는 수준까지 내려갔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레벨까지 이 수치가 내려가면요. 향후 12개월 동안 S&P 500 수익률은 94%의 경우, 즉 대부분의 경우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개월 동안의 수익률의 중간값은 22%로 굉장히 큰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됐습니다. 네.
지난 시장 그러면 간밤 시장 종목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위주로 좀 많이 빠졌고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섹터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자율소비재가 가장 큰 폭의 섹터별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기술주, 그리고 필수소비재, 부동산, 자재 섹터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빅테크도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최대 대장주 애플이 오늘 1.5% 이상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 4% 이상 하락했고요. 아마존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늘 1.7% 하락을 했는데요. 빅테크 종목 중에서 그나마 선방한 종목이 메타입니다. 오늘 메타가 2.5% 상승을 했고요. 넷플릭스는 1.7%, 테슬라는 강보 앞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지금 장 마감하고 반도체주 중에 대형 종목인 AMD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AMD 실적은 어닝 미스가 나온 모습입니다. 우선 주당 순이익이 0.67달러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0.68달러에서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1센트 차이입니다. 크게 미스가 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매출도 예상치보다는 부진했지만 큰 폭으로 부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오히려 AMD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MD의 지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나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내일 이제 증시에서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 종목 중에서 우버가 실적을 보고를 했습니다. 우버의 3분기 실적은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4분기 전망치도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우버의 주가는 오늘 장중 15%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종가 기준으로 전장 대비 11.9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버가 주가 반등하면서 관련된 이런 배달 서비스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와 도어대시의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요. 리프트 주가가 장중 9% 이상 올랐고요. 도어대시 또한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화이자가 오늘 매출을 보고를 했는데요.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화이자는 연간 전망치도 상향을 했는데요. 이 글로벌리 이 백신에 대한 매출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미국 내에서 이 오미크론 부스터 샷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또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화이자의 가이던스 또한 상향이 됐습니다. 오늘 화이자 주가는 3% 이상 올랐습니다. 네, 또 오늘 실적을 보고한 기업 일라이릴리가 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인수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요. 존슨앤드존슨이 심장 의료기기, 심혈관 관련한 이제 의료기기 제조업체라고 하는데요. 아비오메드라는 업체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수금은 166억 달러라고 하고요. 존슨앤드존스 주가는 오늘 0.5%가량 하락을 했지만 피인수 대상 기업인 아비오메드 같은 경우 50%가량 장중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전장 대비 49.88% 급등한 나스닥 종목입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 정책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런 루머가 퍼졌는데요. 이 여파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라든지 전기차 업체 니오의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이제 실적을 보고한 기업인데요. 핀테크 업체 소파이입니다. 소파이 같은 경우 예상보다 분기 손실이 작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여파로 장중 1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전장 대비 5%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만한 푸파 언니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